안녕하세요. 스몰베이지 튜터 김태균입니다. 자, 이번 3월 달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예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몰베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위키라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위키에서 다른 분이 올려주신 코드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 보는지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내려보시면은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에 보면은 여기 그룹 컨트리뷰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저한테 좀 익숙한 이름의 스몰베이지 개발자분들이 올렸던 사례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최근에 거 2015년 8월부터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타이머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이머와 관련돼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타이머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타이머 객체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죠. 프로퍼티하고 이벤트,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갖고서 타이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밑에 보시면은 샘플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키친 타이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코드가 있죠. GQF1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져와 보겠습니다. GQF135.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읽어오는 걸 보시면요, 키친 타이머라고 되어 있는 버전 0.1의 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져왔던 내용을 갖고서 한번 코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제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먼저 보면은 그래픽 윈도우 너비에 대한 게 있고요. 598, 그 다음에 하이트 높이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틀을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죠. 그 다음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서브루틴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브루틴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드로우 키친 타이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타이머를 갖다가 이제 키친 타이머를 그리는 내용이 되는데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전체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일단 주석을 처리하고요. 먼저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요. 서브루틴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쭉 지금 외곽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래픽 윈도우의 너비가 되겠죠. 가로, 그 다음에 세로가 높이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들어오니까 시계를 이제 그리는 거죠. 여기 지금 중앙 위치에다가 네모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를 갖다가 동그랗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들어오 키친 타이머를 호출하게 되죠. 사이즈를 300으로 먼저 잡고서요. 먼저 어떤 내용부터 먼저 하는 거 보겠습니다. 비지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갖다가 스카이 블루로 하고요. X, Y에 대한 값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X, Y에 대한 값을 보면은 브러쉬 컬러를 갖다 화이트로 하고요. fill rectangle 이렇게 되어 있죠. 사각형을 갖다가 사각형에다가 채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픽 윈도우에 오퍼레이션을 보시면요. fill rectangle 보겠습니다. fill rectangle 보시면은 지정된 위치에 사각형을 갖다가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300 정도로 지금 잡았고요. 그 다음에 XY는
XY 좌표축에 대한 거죠. 지정된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전체 그래픽 창에서 사이즈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2로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부분을 보면은 fill rectangle 이렇게 되겠죠. 네모가 이제 채워지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에서 이 내용은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여기에 네모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지금 요만큼 정의가 되어 있는 첫 번째 이제 마킹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이제 동그란 모형으로 해서 시계를 갖다 나타내겠죠. 다음 내용 보시면요. 브러쉬 컬러를 갖다 스카이 블루로 하고요. 그 다음에 fill eclip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픽 윈도우에서요. fill eclipse를 보면은 역시 XY 좌표축에 타원형의 너비와 높이로 해서 원을 갖다가 그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원을 갖다 그리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역시 XY 좌표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지금 설정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지금 fill eclipse를 보면은 한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그보다는 크기가 작은 형태로 해서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이 너비하고 높이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위에 것보다 좀 작은 모양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요만큼 내용을 보시면은 두 개의 원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데요. 브러쉬 컬러로 보면은 좀 더 큰 거는 스카이 블루로, 그 다음에 작은 거는 화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네모가 아까 그려져 있고요. 쭉 그렸는데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스카이 블루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자구는 보이시나요? 지금 마킹하는 부분이요. 이만큼에 대한 부분들은 바깥쪽보다는 좀 작게, 대신에 브러쉬 컬러는 하얀색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모양들을 다 그려봤죠. 이제. 자, 그리고 난 다음 보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유심히 보셨으면은 시계에 초침이 되겠죠. 이걸 갖다가 이제 그리는 모양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초침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그려갑니다. 자, 그려가는 걸 이제 드로우 라인으로 하죠. 맨 마지막이에요. 이제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쭉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분이 60초니까 포문을 갖다가 0번부터 59번까지 반복하면서 하나씩 이제 라인을 갖다 그려가면은 아까와 같은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된 문장은 항상 이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의도적으로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포문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죠. 밑에다가요. 포엠은 0에서 어디까지? 0까지 딱 한 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초침 하나를 갖다 만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Alt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펜 컬러는 일단은 라이트 그레이로 하고요. 연한 회색 정도로 봐야겠죠. Alt를 설정했고요. 확인해 보니까 135 정도 값이 나옵니다. M 값이 0이라고 한다면은 매스객트의 리마인더 0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랬을 때의 사이즈를 보면은 R1 값은 10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위에서 이제 R1과 R2에 대한 값을 갖고 와서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X 드로우 라인을 갖다 그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값이 필요한가에 대한 건데요. 다시 한번 저거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픽 윈도우에 드로우 라인을 보시면요. 드로우 라인을 보면은 쭉 그어야 되기 때문에요. 첫 번째 좌표에 대한 것은 X1, Y1. 그 다음에 이동해야 될 두 번째 점의 좌표는 X2, Y2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좌표값이 지금 필요한 상태죠. 4개의 좌표값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매스 객체의 사인과 코사인을 갖다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에 보면 45라인은 매스 객체의 라디안 값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밑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스 객체를 이용해서 보시면요. 매스의 사인을 볼까요?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값을 보면요. 사인 값을 라디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원 자체가 이제 360도가 되겠죠. 그런데 각도가 아닌 라디안으로 값을 갖다가 계산해야 됩니다. 라디안 값을 갖고 오기 위한 변환 값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돌아가세요. mass.getRadian을 보면은 각을 라디안으로 변경하는 내용들을 갖다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 시작할 때요. 각도가 편한데 왜 라디안으로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좀 검색을 해서 보시면요. 네이버에서요. 각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책상 모서리나 피자 한 조각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왜 라디안으로 했을까? 라고 해서 라디안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기울기를 나타낼 때 라디안에 대한 개념이 유용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를 주행할 때 경사도가 나오죠. 도로의 기울기가 10%입니다. 올라가게 되겠죠. 쭉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10%라고 한다면은 라디안으로 계산하면은 0.1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10%니까요. 그러나 각도로 계산한다면은 5.7도?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왜 이런 계산이 나올까 해서 한번 공용력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라디안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요. 탄젠트죠. 0.1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0.1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0.1만큼의 기울기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각도를 계산한다면은 값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탄젠트 얼마? 5.7로 해서 각도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0.1과 유사한 값을 갖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기울기를 갖다 여기서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리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시계를 보면은 시계에서 보면은 밑에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지는 초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려야 될 부분들은 일정 기울기 요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죠. 요만큼 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1분을 60초로 가정한다면은 처음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 60분의 1만큼의 기울기로 해서 계속 만들어 준다면은 시계를 그리기가 무척 쉽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라디안을 이용해서 값을 얻기 위해서 변환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m이 0일 때 값을 한번 대입해 보면은 언더바 a가 0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라인을 긋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x와 y1에 대한 값을 이렇게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가 되겠죠. 선을 그었을 때요. x축은 그대로 있고 y축에 대한 값만 어떻게 349니까 한 30 정도 늘었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첫 번째 라인을 그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아까 쭉 나왔던 것 중에서 여기서 시작해서요. 이렇게 밑으로 하면서 라인을 하나 그렸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면서 포문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하나 더 옆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렸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그려가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그렸다면은 이제 시계 모양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만들어가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